그럼 재즈가 왜 어려워요? 얼마나 정해진 게 없는데요? 재즈랑은 다른 건가요? 짝퉁 재즈인가요? 블루스도 R&B를 퉁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동노아이 재즈 아니에요? 완전 팝. 재즈라고 생각하면은 모두가 떠올리는 그 뭐. 돈노아이를 떠올리는구나. 동노아이 재즈 아니에요? 떠올리는. 저는 이혜리라고 하고요. 회사원입니다. 그리고 일렉 기타를 배운 지 6개월 정도 됐어요. 정다은이라고 하고 저도 같은 회사원이면서 피아노 레슨을 다시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재즈가 뭘까요? 근데 너무 좀 막막해가지고 그러면 제가 하나만 깔고 갈게요. 제가 음, 말씀드릴게요. 재즈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거를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럼 재즈가 왜 어려워요? 아까 잠깐 저희 잠깐 대화 나눌 때 네. 잠깐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그쵸. 굉장히 좀 복합적이에요. 수학적인 부분도 있으면서 근데 음악이라서 감성적인 부분도 있는데 즉흥 연주가 좀 주가 되는데 다른 뭔가 가요나 팝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르게 좀 정해진 게 많이 없다? 틀이? 얼마나 정해진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재즈라는 게 뭔지 말을 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단어나 이런 문장으로는. 그래요? 근데 뭐 음악의 한 장르다 이렇게 일단은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R&B랑 재즈랑은 다른 건가요? 일단은 장르 구분이 되어 있긴 해요. R&B는 리듬 앤 블루스라고 해가지고 네. 재즈는 또 이제 그거랑 따로 분류돼요. 블루스라는 장르가 있고 재즈라는 장르가 있고. 블루스 노래가 뭐가 있나요? 아 블루스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고 근데 재즈가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렇게 네. 제가 알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라고 했을 때 없는 것 같아요 거의. 그쪽 진짜 재즈 쪽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 이거 말하면 아시긴 알 거예요. 뭐 Fly Me to the Moon. 아, 그거는 아시죠? 그러면 짝퉁 재즈인가요? 그렇다기보다 재즈의 장르에 속하긴 하는데 네. 그 스탠다드 재즈라고 불러요. 네. Fly Me to the Moon이나 뭐 Over the Rainbow나 이런 오더이 곡들이 뭐 1930, 40년대 그 뉴욕의 브로드웨이 뮤지컬이나 이런 영화 음악에서 자주 연주되던 노래들인데 그때도 그게 이제 팝 뮤직이다 보니까 그 시대에 사람들이 연주하기는 재미가 없었어요 연주자가. 그래서 그 뮤지컬 끝나고 새벽에 재즈 클럽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잼 연주를 하는데 그 브로드웨이 곡들을 가지고 와서 연주를 한 거예요. 잼 곡을 연주곡으로. 연주곡으로. 네, 그래서 그게 현대 시대에서 그게 스탠다드라고 불려요. 리얼북이라고 나중에 띄워주세요. 리얼북이라고 있는데 네, 거기 안에 좀 많이 있죠. 리얼북에 있는 게 그러면 스탠다드예요? 벌써 재즈가 어렵네요. 네, 좀 어려웠어요. 몇 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3, 40년대 뮤지컬 곡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쩐지 리얼북은 듣기 좋더라. 네, 괜찮죠? 네. 거기 좀 쉬운 게 많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 빠진 음악이 네오소울이라는 장르인데 근데 네오소울이랑 재즈의 어떤 차이는 뭐예요? 네오소울과 재즈 제가 사실 네오소울을 잘 모르긴 하는데요. 가장 제 생각에는 모든 음악의 차이는 리듬에 있을 것 같아요. 리듬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 같아요. 그러면 네오소울이 재즈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속한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모든 음악에 재즈의 뭔가 요소가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특히 그런 부분은 코드에서? 코드가 좀 재즈에서 많이 파생이 됐고 그 전에 클래식이 영향을 또 줬고 재즈 이전에는 제가 예전에 배울 때는 그 진짜 못생긴 책이 있어요. 백병동 화성학이라는. 뭔지 알죠? 뭔지 아시죠? 근데 그거를 꼭 배워야만 뭔가 재즈를 할 수 있나요? 그건 절대 아니죠. 네. 일단 재즈 연주는 좀 제일 가까운 게 저희가 지금 하는 대화랑 가깝거든요. 옛날에 뭐 조선시대에는 문맹률이 높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도 말은 배우면 할 수 있잖아요. 그랑 같은 원리로 음악 꼭 재즈뿐만 아니라 음악을 할 수는 있어. 타브 악보 보신다고 했잖아요. 아까. 네. 근데 사실 타브 악보의 악보를 보는 한계가 있는데 어쨌든 음악을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이 소리는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소리는 나오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근데 이렇게 너무 타부충이 되는 거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근데 뭐 저는 취미라면 그게 아니에요. 저 C 잡을 수 있어요. 네, 취미여도 1년 동안 코드를 C밖에 못 잡는다면? 뭐
본인이 행복하면은 뭐 계속 가는 거죠. 저는 행복합니다. 네, 그러면. 그럼 됐어요. 네. 네. 아, 근데 그 답답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나도 합주를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은 약간 알파벳이랑 숫자만 보고 잘 치는데 난 답을 없어 못 친다. 그 정도? 코드를 모르면 할 수는 있는데 전문적으로 연주를 하다 보면 팀을 꾸리기도 하고 이제 연주 활동을 할 때 사람들한테 편곡이나 이 곡에 대해 뭔가 내 아이디어를 설명할 때 필요해요. 그런 것들. 이런 거에 내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렇게 연주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해줘를 할 때 그 악보를 쓰는. 기획이랑 똑같네요. 기획이랑 똑같죠. 그런가요? 코드는 기획이다. 아니 근데 사실 아주 큰 무대에서는 저게 즉흥 연주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진짜로 큰 무대에서도 즉흥 연주를 하나요? 저는 하는데요. 다른 분이 안 하실 수도 월드 재즈 페스티벌 이런 데서도 그러면은 코드 A 이렇게 딱 해놓고 이거로 즉흥 연주를 하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즉흥을 하냐면, 그러니까 곡은 정하고 그 곡 안에서 즉흥을 하는 건데, 예를 들자면 저희가 오늘 뭐 이렇게 모였잖아요. 네. 재즈에 대한 얘기를 하자 정도. 저희가 지금 갑자기 뭐 아프리카에 있는 애들의 기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네. 주제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재즈. 네네네. 맞아요. 그 안에서는 근데 저희가 지금 무슨 대본 없이 즉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정도 즉흥. 지금 저희가 여기 불려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상황만큼이나 즉흥인가요, 재즈가? 완전 이 정도 즉흥이고, 대신 이제 저희가 지금은 뭔가 좀 가벼운 주제로 가벼운 토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토론회 같은 걸 보면 100분 토론 이런 거 보면 되게 인텐스해질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주제에 따라서 심각한 그런 것처럼 저희도 연주할 때 주제에 따라서 그렇게 심각해질 때도 있고 고조될 때도 있고 그걸 다시 풀기도 하고 중간에 즉흥으로 근데 아무튼 다 즉흥인 거예요? 한 80% 정도 즉흥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합주 연습을 할 땐 모여서 뭘 하시나요? 그 네. 편곡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처음에 이제 보면은 짜여졌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짜여진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딱 봤을 때 너무 잘 맞고 딱딱딱 맞고 어려운 부분들은 다 짜인 거일 확률이 크고 아, 중간에 아, 즉흥 연주 이제 솔로를 한다고 해요. 악기마다. 솔로 솔로 연주. 할 때는 완전 즉흥인 100% 경우가 즉흥인가요? 즉흥인 경우가 많죠. 뭐 어쨌든 제가 아는 단어를 나열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대화할 때도. 그래서 그 단어를 선택하는 거 정도를 그냥 순간적으로 한다? 리게 향연이네요. 그럴 수 있죠. 릭이 뭔데요? 이제 릭이라는 거는요. 그 릭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프레이즈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구절 이렇게 단어가 있고 이 단어들을 연결해서 이제 그 문장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 문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릭을. 좋은 문장. 좋은 문장. 그 만약에 저희가 책을 읽다가 그 말이 너무 좋으면은 이렇게 밑줄 쳐놓고 새겨놓고 나중에 이제 막 보기도 하잖아요. 써먹는다. 써먹는 거죠. 그 릭을 다른 연주에 또 써먹는 거예요. 하면은 뜻이 단어를 말했는데 숨은 뜻도 있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대화를 할 때도 그런 게 있잖아요. 암시를 하고 네네. 그런 거에 향연 재즈 연주가 똑같은 걸 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잠깐만 얘 이거 했던 거네 이럴 때도 있고 어렵네. 어렵죠. 좀 생각보다 어려운데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걸 쉽게 설명하지를 작년까지 고민하다가 그 와인킹 그분 그거 보고 나서 인정했어요. 어렵다. 어렵다. 여러분 이거 좀 어렵습니다. 근데 약간 일반인 입장에서는 나는 재즈를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R&B였다든지 그런 경우 많더라고요. 이런 경우 진짜 많은 것 같아요. 팝이었다든지 팝이었다든지 아니면 진짜 가요야 그냥. 그냥 가요였다든지. 약간 돈노아이 같은 거네요. 완전 팝이죠. 예. 돈노아이 재즈 아니에요? 완전 팝. 재즈라고 생각하면은 모두가 떠올리는 그 곡. 돈노아이를 떠올리는구나. 돈노아이 재즈 아니에요? 떠올리죠. 아니 최근에 저희가 일본에 갔다 왔는데 그 이제 앞에 스크린이 있잖아요. 네. 여행할 때 이제 지루하지 말라고 이제 비행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재즈 80년대 재즈 어쩌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걸 누르니까 첫 번째 곡이 돈노아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재즈를 뭔가 하나로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부분하고. 정의하기가 어려운 장르네요. 네. 그러면 엘라 피츠제럴드의 미스티는요? 그런 것도 팝인가요? 재즈 발라드. 엘라가 하시는 건 다 재즈일 수밖에 없어요. 그분 아. 자체가 재즈예요. 근데 이제 그렇구나. 돈노아의 노라 존스는 그냥 팝 가수신데
근데 재즈 뮤지션들이랑 교류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좀 노래가 재즈하죠. 네. 근데 재즈로 분류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넣은 것 같아요 거기다. 제가 느낄 땐 좀 재즈, 제가 하는 재즈랑은 거리가 먼데 그거 내가 어떻게 규정 지었겠어 라는 생각. 그러면은 보통 나 재즈 연주자야 혹은 나 재즈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은 내가 하는 재즈는 돈 와인은 아닌 거네요. 근데 그걸 연주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 연주를 되게 테크니컬하게 잘하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재즈고 연주를 테크니컬하게 못하면 재즈 흉내를 낸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약간 그런 게 있나요?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 저희가 즉흥 연주를 하기 위해 좀 들이는 시간들이 좀 있거든요. 네. 인고의 시간, 뭐 누구나 어느 분야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거치고 얼만큼 거쳐야 되는지 한 사람은 알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인정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 리스펙이 있네. 네, 그게 없이 그 재즈로 뭔가에 취하려고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경우에 이제 조금 배척을 당하는. 근데 그 연주자들끼리만 그렇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문제 없는 거죠. 그러면은 즉흥 연주라는 게 결국 솔로인 거예요? 즉흥 연주는 솔로가 큰 것 같아요. 아 저도 솔로 치고 싶어요 기타로. 뭔가 재밌을 것 같죠 하면 네. 자유롭게. 너무 간지나요. 스케일 높아서요. 아 스케일이랑 코드를 외우는 건 다른 거예요? 그 두 개가 뼈대이긴 해요. 걔네를 몰라도 이제 할 수는 있는데 언어 배울 때 생각해 보면은 그런 이론이나 글자보다는 말로 먼저 배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사회생활이든 뭐든 이렇게 뭔가 하려다 보면 확실히 걔네 글자를 쓰고 읽고 쓰고 할 수 있는 게 더 많은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는 저도 코드와 스케일 연습을 사실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거 하게 되더라고요.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근데 좀 즉흥 연주 자체랑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별개인 것 같아요. 걔네는 그냥 악기의 테크닉과 기본적인 기초 연습에 관련된 것 같고 스케일 도움이 엄청 돼요. 최근에는 유튜브가 되게 많이 유튜브에 체류 시간이 되게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재즈 피아노라든지 아니면 재즈랑 장르 자체를 접할 기회가 굉장히 좀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재즈인가? 좀 재즈하긴 한데 이게 재즈인가? 이런 느낌을 받는 그 유튜버들도 많이 있거든요. 확실히 네. 듣기 너무 좋은데 이게 재즈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재즈 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랑도 합주를 많이 하시는지 그런 기회는 또 어디서 마련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약간 이런 그 편견은 있어요. 제가 비밥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듣기가 너무 싫어요. 일단 제가 들었을 때 대중적이진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재즈는 비밥에 좀 가까운 느낌이고 팝은 스윙에 가까운 느낌인데 좀 팝에 가까운 느낌의 재즈 유튜버들이 많아진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긴 했어요. 아니 근데 스윙이 재즈 아니에요? 스윙도 재즈죠. 근데 왜 스윙은 팝? 스윙은 팝에서 진짜 많이 쓰는데 비밥은 팝에서 많이 안 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스윙 쓴 팝은 재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느낌을 만약에 캐치하셔서 물어본 거면 저는 잘 되게 캐치를 하신 것 같고 좀 다른 느낌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분들이 연주는 잘 하시지만 근데 스윙이라는 거는 재즈에서 가장 뭐랄까 좀 중심이 되는 리듬 중에 하나고 네. 그리고 이제 스윙이 30년대에는 팝이었어요. 그 당시에 팝 음악에 클럽에서 춤추던 음악이 스윙 댄스, 스윙 음악이었어. 근데 이제 비밥과 스윙의 차이는 확연히 있는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브로드웨이에서 스윙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장르의 음악이 있었는데 그때 그 브로드웨이의 곡들을 연주자들이 클럽에서 밤에 새벽에 연주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거기 클럽에서 연주하다가 탄생한 음악이 비밥인데요. 그렇게 연주자들이 템포를 점점 더 빠르게 하고 노트 수를 많아지고 엘라 피츠제럴러가 그 스케타게 샤 빠뚜비두밥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비밥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좀 더 스윙이 어려워진 형태가 연주자들을 위한 음악. 그래서 이제 대중을 위한 팝 음악은 아니에요. 들으라고 하는 음악은 아니야. 약간 이런 거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친절한 음악은 아니죠. 어쩐지 그래서 내가 듣긴 별로더라. 나도.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이해하고 보다 보면 이게 묘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해하고 보면 너무 재밌는 거죠. 엄청 친절한 느낌은. 약간 기타로 치면 포타로시오도
진짜 막 파이트 같은 음악도 있는데 황혼 같은 음악도 있잖아요. 근데 후자가 훨씬 더 전 듣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되게 테크니컬한 곡도 있지만 근데 되게 대중적인 음악들도 많이 요새는 하는 추세인 것 같아서 아티스트들이 사실 그런 뭔가 팝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긴 하거든요. 왜요? 할 때 재미가 없어. 아, 재미가 없어요. 딱히 그러면은- 저는 좀 그런 편이에요. 그러면은 재즈 장르를 연주하는 분들은 그러면은 약간 찐통 재즈만 취급하시는 건가요? 진통 재즈. 그러니까 저는 이제 팝이 좀 덜 재미있고 재즈가 좀 더 재미있는 이유는 네. 즉흥 연주가 있어서 자유도가 높고 일단 음. 자유도가 높은 거에 매력을 많이 느끼고 항상 같은 형태가 아닌 똑같은 곡을 연주해도 매일 다르게 나오고 매번 다르게 나오고 그런 것도 재밌고 자유? 그것 때문에 자유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팝 음악을 할 때는 제가 녹음할 때도 애초에 대상을 생각하고 하는 거잖아요. 팝 음악을 만들겠다. 대중들이 듣기 좋은 뭔가를 하겠다. 그거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이제 조금 걸러지는 게 있는데 뭔가 재즈는 그냥 순수한 형태로 뭔가 표현? 있는 그대로의 표현. 아, 약간 내 음악을 남을 위한 음악이랑 내 음악의 차이인 것 같네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듣고 싶거든요. 근데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이 네. 하여튼 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저희가 뭐 오늘 하루에 말하기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냥 뭔가 표면에 있는 질문들을 좀 많이 하고 했었던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들어가면 진짜 이게 그걸 듣고 설명을 듣고 들으면 진짜 재밌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혹시 또 기회가 된다면 2편에서 같은 분들과 저는 만나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그 질문도 너무 잘 아유,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제 얘기도 잘 친절하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